안녕하세요. 어렵고 불편한 보험 쉽게 솔직하게 고객 입장에서 풀어드리는 쏙쏙 보험 언니입니다. 여러분, 매달 실손 보험료 꼬박꼬박 내고 계시죠? 그런데 우리가 잘 몰라서 놓치는 혜택이 생각보다 많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놀랍게도 많은 가입자들이 실손보험에 숨겨진 혜택을 잘 몰라서 보험료만 10년, 20년 내고도 청구할 때 큰 금액을 손해보곤 합니다. 그동안 실손보험 숨겨진 혜택 관련 영상 많이 보셨죠? 하지만 오늘 영상은 다릅니다. 이 영상에서는 그동안 많이 다루지 않았던 실손보험에 숨겨진 유용한 혜택 7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특별한 이유는 겉으로는 알기 힘든 실손보험에 숨겨진 혜택 관련 내용을 그동안 고객분들 실손보험 청구를 도와드리면서 겪었던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신다면 보험료만 내고 혜택은 놓치는 일이 절대 없을 겁니다. 나는 어떤 회사가 가장 가성비가 좋을까? 문득 또 고민된다. 언니 나 자세히 좀 알려줘요. 좋아요. 너무 쉽다. 다음에 궁금한 거 언니한테 또 물어봐도 돼요? 전화 주세요. 띠띠띠. 여보세요? 언니는 이런 거 어떻게 다 알아요? 실손보험에 숨겨진 유용한 혜택 첫 번째는 연간 본인 부담금 200만 원 상한제입니다. 1세대 실손보험을 제외하면 세대별 실손 조건에 따라 10%에서 30%의 본인 부담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급여 본인 부담금 10%, 비급여 본인 부담금 20%의 실손을 가입했다면 연간 본인 부담금 합계 200만 원 초과 시 급여, 비급여 관계없이 환자 부담금 총액이 연간 200만 원이 넘으면 초과액은 보험사가 부담한다는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 암 다빈치 로봇 수술비가 비급여로 2천만 원이 나왔다면 비급여 본인 부담금 20%인 400만 원을 내야 되는데 연간 200만 원까지만 본인 부담이므로 200만 원 초과분인 200만 원은 추가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또 척추 협착증이나 디스크로 인한 허리 수술 비용이 1,500만 원이 나왔고 20%가 본인 부담이라면 300만 원이지만 200만 원만 부담하면 됩니다. 문제는 이걸 보험사도 담당 설계사도 먼저 챙겨주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고객이 직접 보험사 앱이나 콜센터에 문의해서 제가 올해 본인 부담금 누적이 200만 원을 넘었는지 확인해 주세요 라고 요청해야 합니다. 만약 200만 원을 초과했다면 반드시 추가 청구를 해야 돌려받습니다. 큰 수술이나 고액 치료를 받으셨다면 꼭 연간 본인 부담금 누적액을 확인하세요. 안 그러면 100만 원, 200만 원을 손해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건강검진 이상 소견 후 추가 검사 실손 보장 관련입니다. 검진 비용 자체는 보장되지 않지만 이상 소견으로 의사가 지시한 추가 검사는 대부분 실손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핵심은 검진이 진료로 전환되었느냐입니다. 예를 들어 대변 자멸 검사에서 이상 소견이 있어 대장 내시경을 시행했고 용종 절제술 및 조직 검사까지 했다면 치료 목적이므로 실손 보장 대상이 됩니다. 또 소변 검사에서 혈뇨가 나와서 CT나 초음파 또는 방광 내시경을 했다면 이 부분도 실손 청구 가능합니다. 단순 건강검진은 실손 청구가 불가하지만 이상 소견으로 의사 지시에 따라 시행한 진단 목적의 추가 검사는 보상 가능합니다. 세 번째, 통원은 1일 합산이 아니라 병원별 건당 보장입니다. 많은 분들이 하루에 병원을 2군데 가면 25만 원 한도로만 보장된다고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병원별로 각각 보장됩니다. 예를 들어 설명드리면 오전에 A종합병원 정형외과에서 허리치료비 18만 원이 발생했고 오후에 B종합병원 피부과에서 알레르기 치료비 15만 원이 발생했을 때 두 병원 합산 통원으로 33만 원을 썼으니 통원 한도 25만 원까지만 보장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실손보험은 병원별 건당 보장이라서 정형외과 진료 18만 원, 피부과 진료 15만 원 각각 적용됩니다. 두 병원 치료비 각각 본인 부담금 2만 원씩 제외하면 총 29만 원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같은 종합병원 다른 과 진료를 보는 경우 보상이 어떻게 될까요? 종합병원에서 오전에 허리 통증으로 정형외과 진료비 12만 원, 같은 날 오후에 신경과 두통 검사 진료비 14만 원이 나왔다면 같은 병원이라도 다른 과 진료라면 전산상은 각각 다른 건으로 처리됩니다. 즉 정형외과 12만 원, 신경과 14만 원 각각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단 같은 날 같은 병원 동일한 과에서 2번 진료를 본다면 그건 한 건으로 인정되고 본인 부담금 공제 후 보상됩니다.
네 번째는 바로 1세대 실손 통원 30회 한도, 손해 안 보는 청구 꿀팁입니다. 1세대 실손 가입자라면 통원 보장이 연간 30회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30회를 넘기면 그 이후의 진료비는 아예 보장이 안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손해를 덜 보는 꿀팁을 알려드리자면 금액이 큰 진료부터 선택해서 청구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허리 디스크로 1년 동안 50번 통원 치료를 받았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소액 치료인 물리치료, 약 처방 1, 2만 원, 고액 진료인 MRI, 주사 치료로 20에서 30만 원의 비용이 들었습니다. 이 중에 30회까지만 보장이 되는데요. 만약에 초반에 소액 치료를 많이 했고 병원에 간 날짜대로 청구를 했다면 처음 받은 소액 진료 30번으로 한도가 채워져서 나중에 MRI 또는 주사비 같이 큰 금액의 치료비는 보장을 못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땐 모든 통원 영수증을 1년 동안 다 모으세요. 그리고 연말 또는 치료가 끝난 시점에 금액이 높은 순서대로 30회만 추려서 청구하는 겁니다. 보험사는 통원 횟수만 관리하므로 어떤 날짜부터 30회를 끊었느냐는 전적으로 고객 선택입니다. 이렇게만 해도 같은 치료인데 보장 금액이 몇 배 차이가 납니다. 보험료는 똑같이 내던데 혜택을 못 받는 건 너무 억울하지 않을까요? 다섯 번째, 퇴원 후 약국 조제비 청구입니다. 많은 분들이 병원에서 퇴원하면 입원은 끝났으니까 약국에서 받은 약은 청구가 안 되겠지 하고 그냥 넘어가시는데요. 사실은 치료와 직접 관련된 약이면 모두 청구 대상입니다. 예를 들어 위암 수술 후 퇴원 시 원내 처방으로 항암제, 진통제, 위장보호제를 약국에서 조제받습니다. 이 약들은 모두 수술 및 치료와 직접 연결되므로 조제비 전액을 실손보험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비타민이나 영양제 등 건강보조식품의 성격의 약품은 제외되고 약국에서 따로 산 일반 의약품도 청구가 불가합니다. 여섯 번째, 장기 해외 체류 시 실손 중지 기능입니다. 3개월 이상 해외에 계시면 실손보험을 중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되고 귀국 후 기존 보험 조건으로 복원 가능합니다. 출입국 사실 증명서, 재학, 재직, 증빙 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며 회사별로 조건이 다르니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실손보험에 숨겨진 유용한 혜택 7번째는 단체보험 가입 시 개인 실손 중지 기능입니다. 직장에서 단체 실손보험에 가입하셨다면 개인 실손보험은 해지하지 마시고 중지하세요. 해지하면 재가입이 어렵습니다. 만약에 2010년에 가입한 1세대 실손을 단체보험 중복 가입으로 중지했다면 퇴사 후에 복원 시점에 중지 당시 가입했던 1세대 실손 그대로 복원됩니다. 복원할 때는 건강심사 없이 가입 당시 조건과 보장 그대로 돌아오니 안심하시고 개인 실손은 중지하셔도 됩니다. 이때 주의하실 점은 회사 단체 실손의 한도와 조건을 정확하게 파악하셔야 합니다. 너무 쉽다. 다음에 궁금한 거 언니한테 또 물어봐도 돼요? 전화 주세요. 띠띠띠 여보세요? 언니 이런 거 어떻게 다 알아요? 오늘은 실손보험에 숨겨진 유용한 혜택 7가지를 알려드렸는데요. 보시면서 분명히 느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저기 떠도는 뻔한 정보가 아니라 진짜 우리가 몰라서 놓쳤던 실전 꿀팁이라는 걸요. 왜냐면 실질적으로 고객분들이 많이 물어보시는 내용과 정말 몰라서 놓쳤던 부분 관련 제가 직접 경험을 통해서 깨달은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보험사나 설계사가 이런 내용을 일일이 다 알려줄 수는 없습니다. 결국 내 소중한 보험료를 지키려면 내가 직접 아는 것이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 보신 분들은 앞으로는 적어도 보험료만 내고 혜택은 못 받는 일은 없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내용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다음에도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